지금 개표 현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전국 득표 상황인데 48.64%, 김문수 후보가 43.05%로 양 후보의 격차가 5.6% 가량 난다는 점 드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지점은 부산이나 이제 경남 지역인데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현재까지 40%가 넘습니다. 지금 역대 대선에서 여느 후보도 심지어 고향이 경남인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이제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못 넘었던 장벽을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고 있다. 울산에서는 심지어 45%의 지금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울산 개표나 이거 보면서 지금 웃는 사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 야,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출구조사 기준으로는 앞서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울산의 지역구를 둔 김상욱 의원은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실제로 이제 PK에서 이런 지지가 나오는 게 노인 변호사님, 네. 부산시 교육감 선거 때도 사실은 뭐 그 진보 성향의 후보가 보수 후보들을 다 이제 합산해도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그 투표 관련해 가지고는 30%만 넘게 이 지지율이 나와도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구조사상으로는 울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46.5%, 야, 대단해. 김문수 후보가 44.3%로 오히려 울산이 더 높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높게 나왔고, 출구조사에서는. 네. 그다음에 경남을 보더라도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 김문수 후보 차이가 5%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40몇 %로 지금 출구조사가 나왔단 말이죠. 이것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역 격차 이런 거보다도 실제 일 잘할 사람으로, 그리고 또 내란 종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았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사실은 개표 상황실 풍경이 되게 재밌었는데 맞아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있잖아요. 이게 기자들이 보면은 현장에 스케치하면서 각 의원들의 표정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제가 재밌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게 초창기에 8시에 네. 출구조사 발표가 나고 난 직후에 여러 사람들의 30분 안에 있었던 표정들입니다. 기자들이 묘사한 건데, 일단 김용태 눈 감고 두 손 깍지 끼고 있음. 장동혁 멍 때리는 중. 이정현 이마 쓰담쓰담하며 한탄. 나경원 방송 인터뷰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지 않고 나감. 박충권 다 포기한 듯 의자에 머리 기대고 몸 뒤로 젖혀서 보는 중.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30분 안에 이 풍경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오늘 굉장히 절망적인 분위기가, 신인규 변호사님, 체감이 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감정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런 감정을 다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저분들도 정치를 해서 될까요? 전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정말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윤석열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까지 감싸오면서 이 지경까지 오고, 오늘의 이 심판은 윤석열만 심판당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전부가 다 심판당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이준석 후보까지도 다 심판받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저는 위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근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했던 네.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저는 그 교훈을 이번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 뭐 그 상황실도 상당히 좀 초상집 같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거 예측 못했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예측력 갖고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네.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예측력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세력 자체가 더 이상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유력이고 이기는 건 알겠는데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40% 가까이 나오는 거 충격받았다고 하시는데, 아까 다시 한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읊어드리면은, 원래 투표함이라는 게 오늘 본투표 당일 한 것부터 깝니다. 사전투표는 관외 선거한 거 같은 게 나중에 오면 후에 까는데, 대체로 표의 성격을 이렇게 분류하기 그렇지만 본투표 당일에 김문수 후보 지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경향상. 네, 보시결집으로. 사전 투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보면 여러분 걱정하셨지만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많이 나왔다가 그게 관계가 역전이 됐고,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전국 개표율 지금 37%인데 격차가 지금 6%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방향 자체는 계속 벌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50% 넘고 개표율이 70% 넘을 때를 보시면 아마도 방송 3사의 그런 조사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올 거란 예측을 감히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우리 구기현 기자님이 약간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음. 그 출구 조사에서 40% 가까이 김문수 후보가 득표하는 것으로 나온 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냐. 지금 현재 뭐 김문수 후보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네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내란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투표를 네. 그래도 해줄 수가 있느냐. 이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이해는 가는데 안 가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NA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알지만. 심판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을 지금 찍을 수는 없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조금 많지 않았었을까.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심리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1%포인트 차가 안 나는 결론이 났는데 그렇죠. 불과 이게 3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이에서 지금 10% 가까운 수치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네. 분명 국민적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지형 변화가 있는 거 누군가는 윤석열을 찍었다가 이재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훨씬 더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 집행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네. 그런 말씀이 맞긴 맞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 내각 구성하는 데 한 3, 4개월 정도 걸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인수위 기간도 없었었고 워낙 이제 투표해갖고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랑 계속해서 불편하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고 또 당장 18일부터 또 이 재판도 사실은 이제 있어요. 물론 그렇지. 다 정리가 네.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엉망진창된 경제 상황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하고 유능하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뻣뻣하게 버티고 있고 나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장악해가지고 이 상황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엄혹한 상황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네. 초창기 때는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방면으로 우리들이 좀 힘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해보고 뭐야 능력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뽑아달라 그러더니 일도 못하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또 사실은 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쪽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노 변호사님 말씀 말씀하시죠. 네, 괜찮아요. 아니, 노 변호사님 네. 말씀도 전 동의하고요. 뭐 국민들도 차분하게 더 지금 같은 내란의 이 엄중함을 인식해서 더 힘을 몰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게 이렇게 대통령하기 좋았던 국회 여건이 없어요. 아니 이제는 거부권만 안 쓰면 그러니까 모든 법을 여당과 거의 호흡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오. 티키타카가 가능한 상황이라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2028년까지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이제 30년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임기 한 3년은 정말 어떤 대통령도 못 가져본 그 힘이고 그렇지. 네.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원하는 걸 다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더 집중해야지 맞아요. 정치인들 하고 싶은 거에 몰입을 해서 국민들의 삶이 만약에 더 힘들어진다면 그럴 땐 또 역풍이 불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잘 하셔야 되고 또 잘 할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그 국민들의 민심을 읽는 능력 그게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서 저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일단은 바로 가야 되는 게 내란 특검, 맞아요. 김건희 네, 특검, 네, 최혜병 맞아요. 특검 얼마나 정의가 지체됐습니까? 그리고 내란 특별법도 네. 좀 해야 돼요. 특별법도.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할게 많아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순서가 가장 앞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내일 국회가 준비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거고 이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이재명 정부는 취임을 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 원하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특검이 쉽지 않아요. 그래요? 특검 네.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넘어야 될 선이 되게 많을 뿐더러 실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특검으로 임명될 사람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특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특검 많이 했는데 특검 중에 또 성공했다고 치부하는 그런 특검이 또 이렇게 아니, 많지가 박영수 않거든요. 특검 정도가 그 당시에 박근혜 네. 최순실 게이트.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부터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당선이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일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고 효능감 있게 사람들에게 여겨져야 되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특검부터 잘 뽑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뭔가 믿음을 줘야 된다. 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잘 할 거라고 더 기대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검증이거든요. 검증이 안 됐는데 권한을 맡기니까 사고를 쳐요. 네. 특히 윤석열, 뭐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없는데 대표 시켜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고 치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는 제가 그래도 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성남시정을 통해서 성과를 또 냈고 또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성과를 냈고 또 당대표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위기를 잘 돌파하는 저는 마지막에 그 계엄 터졌을 때 그때 그 위기 관리 능력을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맞아. 보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감탄하고 아마 그때 지지로 돌아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검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사가 만사긴 한데 아마 좀 좋은 사람들 위주로 써서 좀 맞아요. 대한민국이 좀 더 개혁되고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놓고 또 많은 욕심을 갖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우선순위를 내서 집중한다면 저는 뭐 성과도 충분히 낼 수 네. 있다. 그렇게 봅니다. 검증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순리대로 계속 개표 결과가 진행되는 것 같고 SBS랑 JTBC하고 네이버에서는 당선 확실로 그러니까 나왔어요. 당선 확실로 확실로 이미 이미 그리고 나왔어요. 사실 유력뿐만이 아니고 확실로 나왔기 확실로 때문에 나왔어요. 바뀌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선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경지에 그렇지. 이른 상황인 것 당선인으로 같은데 불렀거든요. 그 저는 오늘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굉장히 익숙한 인물 한 명이 눈에 거슬렸는데 네. 뭐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그렇지만 제일 핵심적인 분이 윤상현 의원. 아니 거기 어떻게 앉아 있을 생각을 합니까? 어느 정도 뻔뻔해야 노임을 정치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번에 정치인들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비상겸 선포한 것을 그렇게 괜찮다고 옹호해 줄 수가 네. 있습니까? 근데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는 뭐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이 출구조사 결과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했다는 말이 우리가 내란 프레임하고 결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정말 이 구조 자체가 우리랑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나 봐요. 아니 정말로 저는 윤상현 의원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수 칠 준비를 했다는 상상 자체가 도대체 그분의 뇌구조가 좀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한데 그게 그 동력을 얻은 거는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오늘 보면은 투표를 또 나란히 와서 사이에서 뚫었어요. 나란히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게다가 거기가 늘보맞게 뭐 관련된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것도 약간 못할 것 같아. 피해가지고 새벽에 피해야지. 일찍 다녀가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냥 그 오전 시간에 한가로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란이 척결되지 않았다, 맞아요, 일소되지 맞아요. 않았다. 신인규 변호사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그 부부의 투표 모습을 통해서 아마 전 이번 투표율 많이 끌어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저건 나가서 회초리 때려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그럼 윤석열이 왜 나왔냐라는 그 심리를 좀 분석해 보면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선거 도와주러 나간 겁니다. 음. 예, 다 국민의힘 저 쥐약 먹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 쥐약 먹은 것들이 이제 선거도 잘 못 치를 것 같고 하니까 내가 좀 나서서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투표하라고 한 학교가 원명초등학교인데 또 제가 나온 초등학교입니다. 아 진짜? 제가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4년을. 아, 그래요? 반포? 예. 그러니까 원명초등학교. 그러니까 원명초등학교 예, 반포 거기에 이제 있잖아요. 제가 졸업생인데 참 우리 학교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학교를 보면 좋았는데 왜 그 내란숙의 투표 모습을 제가 왜 제 모교에서 봐야 되는지 네. 굉장히 좀 저는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 자체가. 진짜 그런 생각이 좀 구속이 들었을 빨리 돼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로 인해서 이 사달이 벌어졌고 이 사달 속에서 12.3 개선 겸 이후에 6개월 만에 또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 결과 보수의 완패로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수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 살공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 이후에 보수 재편 좀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 가지고 지금 싸운다는 거잖아요. 보수 재편이고 정당을 놔두고? 뭐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이라고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끌어내리려고 난리쳤던 게 윤석열에 물론 뭐 이제 사주가 있었다는 얘기 네.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에겐 당권을 줄 수 없다는 것 맞아요. 때문이었잖아요. 게다가 한덕수를 그렇게 김문수 안 되고 한덕수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네. 당권을 내가 쥐어야 되겠다. 한덕수 어차피 이번에 대선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선을 이 사람 얼굴로 치르고 대신에 이 사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당권 쥐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하고도 계속해서 단일화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한동안 못 들어오게 하고 이준석 끌어들여가지고 당권을 우리가 잡아보겠다는 네.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질 거는 뻔했고 그들은 다음 플랜으로 당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보수라고 한다면 아 우리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이 당권을 잡고서 흔들어야 돼. 이것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준석 의원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국영 기자가 뭐 보수를 재편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더라. 사실 이 생각밖에 그들은 아직 없을 것 같고 야. 지금 더 통렬하게 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지 근데 못할 것 같아요. 1차로 이 정도로 예를 들면은 물론 우리 국민들은 더 크게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로 졌는데 만약에 출구조사대로 근데 국민의힘을 간판도 안 바꾸고 그 안에서 당권 경쟁을 한다? 신인규 변호사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쓸 때도 지금의 이런 선거 결과를 당연히 예상되는 거를 또 저분들은 끝까지 외면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예상을 못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건데 그럼 지금도 제가 한 3년 뒤를 예상해 볼까요? 저분들 이제 정치권에서 볼 분들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이제는 퇴출 국면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퇴출되느냐? 결국에는 보수의 남은 파일을 놓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들이 고기 덩어리 하나 놓고 서로 물어뜯듯이 그렇죠. 이제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콩고물들 가지고 내가 먹겠다고 하면서 서로를 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TK 지역에 민주당이 지금 뭐 28% 뭐 굉장히 지금 유의미한 성과를 좀 냈다고 보고 네. 그걸 교두보로 삼아서 만약에 30%만 얻는다고 치더라도 전 지방선거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보수가 지금처럼 뭐 60, 70%의 덩어리를 가지고 묶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60, 70%가 이제는 서로가 이제 분화되는 과정을 겪을 거기 때문에 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가지고 네. 매니지먼트 관리가 안 되면서 이제 보수는 사실상 이제 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제가 단언하는데요. 저 당은 백서 못 씁니다. 절대 백서 못 씁니다. 왜? 책임 공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백서를 쓰고 내 탓이오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총선 백서도 약간 우스꽝스러웠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 쓴 건데 안 쓴 것만도 못하게 쓴 거죠 그냥. 이번에 똑같을 거예요. 그럼 비대위 어떻게 할까요?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모셔야 될지도 몰라요. 또 황우여야? 또. 아니면 뭐 김무성 위원장 모셔오죠 뭐. 은퇴하신 분들 또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쯤 되면 느낄 때가 되지 않았나? 꼭 뜨거운 거 만져가지고 화상 입으면 또 만져보나? 그 뜨거운 거 아는데. 네.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소한의 합리성과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분들이 합리적이거나 양심적인 판단을 할 거란 기대 자체는 굉장히 난망한 기대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선거 부정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진짜요? 네, 지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유, 지겹다,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겹다, 주권을 지겨워. 빼앗겼습니다. 당장 진짜. 개표 중단. 네. 조기 대선 무효 선언해 주십시오. 뭐 이런 문자가 지금 계속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본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엄청 그런 하겠죠. 생각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그 한동훈 파와 나머지 파들 간의 또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본인들의 잘못은 어딘가 없어지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잘못했다 혹은 뭔가 부정이 개업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몰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을 끝으로 정계를 나이를 감안해서 떠날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대선 후보까지 한 번 돼 보니까 하고 싶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3번 도전했는데 나도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혹시나 김어게인이네. 기억에는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변수 역할도 하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더 이어갈 수도 있고 또 은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네. 별로 중요한 종속 변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이 본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본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자세히 뜯어보시면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법조 시험 권력들 그 이제 검찰과 판사들이죠. 네. 두 번째가 MB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들어와서 이 보수의 주류를 형성했던 그 MB계들이 사실 만든 연합정권이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도 앞으로 뭐 패배 이후에 뭐 공간을 나름대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네. 뭐 전광훈 정도의 영향력을 넘어서기도 어렵고 그냥 별로 이렇게 유의미한 저는 종속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다. 네. 결국 보수는 분열을 통해서 저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바로 저는 이거 대선 패배 원인부터 분석할 능력도 없고 네. 분석할 의지도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이번에 마약을 맛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에? 네, 왜냐하면은 네. 본인이 언제 이렇게까지 각광받고 본인이 정말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봤겠습니까? 이러면서 야 이게 진짜 권력의 맛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았을 것 깨달았기 같고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여기서 어쨌든 간에 뭐 떨어져가지고 나는 그냥 집으로 조용히 야인으로 들어간다? 그건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쉽게 해서 국민의힘을 뭐 이제 당권 경쟁을 하든 보수 재건 경쟁이든 간에 근데 거기서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그 당 안에서의 세력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손잡을 수 장외에 있는 있는 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진짜 손잡을 수 있는 것은 정광훈 세력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야 그리고 오늘 제가 놀란 게 그 개표 상황실에서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일찍 떠나는데 끝까지 이렇게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안철수 후보야. 안철수 의원이야. 이분 같은 게 김용태랑 이제 끝까지 안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 나의 권력 의지는 여전히 이 당을 지키겠다 의지가 강력하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래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원래 그 사실은 당권을 잡기 위해서 한덕수라는 사람을 세우려고 네. 했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김문수 말고 안철수로 음. 노선을 옮겼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맨 앞줄에 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책임질게 이 당을 그런 자세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계양동에 있는 자택에서 여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당선 수락 연설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사전에 들은 동선상으로는 당사에 가서 그 예를 들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격려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아마도 이제 수락 연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 책임, 사명,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 같은데 책임, 사명, 기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감사 인사로 사실은 이제 당사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야 많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그 네. 4층 대회의실로 그 근처에 계시는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오라고 지금 또 공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네.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면서도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감격스럽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식구들 전부 다가. 야, 그 책임, 사명, 기대 사실은 굉장히 짊어지기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왜냐면 국민적 그렇죠. 기대에 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를 이끌어낸 책임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건데 참 이게 시작부터 좋은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험난한 일들만 그렇죠. 신인규 변호사님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뭐 정부라고 표현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상당히 좀 만만치는 않죠. 아까 제가 뭐 여당과의 뭐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기 좋은 여건인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란 정리부터 아까 뭐 노영희 변호사님도 특검의 구성과 운영 부분에 어려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외부적 요인 뭐 안보 네.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대내적으로도 지금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군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군을
추스리는 일도 이거 상당히 지금 난망한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네. 뭐 해병대는 또 수사 외압 사건으로 또 수뇌부들이 다 수사받아야 될 운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적재적소에 하는 그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진 어떤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뽑은 대통령이니까 저는 애정을 가지고 국민들이 한번 좀 마음껏 좀 응원을 해서 네. 이 내란 진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산적한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예,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실은 그 대화도 말미로 향해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역할을 잘하려면은 공무원들의 서포트가 필요하지 아,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세종 득표율을 봤는데 개표 현황이 지금 현재 38.83%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57.66%, 김문수 후보는 31.38%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세종이란 동네는 공무원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이행하겠다는 뜻을 이 투표 표심으로 강렬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꿈보다 해몽인가? 아니 사실은 그 말이 맞는데 제가 네. 왜 웃냐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했고 네. 경기도 지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 밑에서. 그렇지. 너무 이제 개혁적 과제들을 일거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름표 달라 그러지 이러니까 저항들도 상당했죠. 네. 아,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물론 당연히 이제 기쁘고 뭐 당연히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서 찍었겠지만 앞으로 그분도 정말 너무 고생길이 좀 보인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난번에 네. 워딩 중에 공무원분들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동이란 말 있잖아요. 엎드려서 네. 일 안 한다. 그 공무원들 사회를 어떻게 표현했냐 이재명 후보가 낙지부동이라고 딱 붙어서 안 벗어난다 그랬거든요. 그 떼버리게 빨판을 떼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미치겠다, 보니까 진짜. 붙어 있는 낙지부동이라 그랬어요. 낙지부동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사회 변혁을 정말로 심대하게 가져올 수 있는 후보이고 이제 당선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만 보고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개혁 과제들을 미안의 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마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성공한 정치인, 그 성공한 대통령의 기준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게 오. 뭐라고 저는 보냐면 지금 뭐 오늘 득표율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출구조사 기준으로 51.7%가 나온다고 치면 임기 초에는 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한 지지율이 한 70%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네. 결국 그게 단임자에서는 쭉 떨어져요. 맞아.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다가 네, 어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네. 탄핵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들도 뭐 어느 정도 내려와서 지지율이 연착륙하는 시기인데 저는 성공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 사랑의 증표가 본인이 얻었던 표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퇴임하는 거. 그 확장 전략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나서야 될 첫 발을 이제 당장 내일부터 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옳고 그름과 비전과 가치의 면에서는 여당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가겠지만은 정말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결국 퇴임을 할 때는 이 처음 지지율보다 한 10에서 20% 더 높게 그러니까. 한 70%로 만약에 박수 받으면서 퇴임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런 엄청난 대통령 역사를 정말 기록이죠. 행복할 것 같고 네. 또 그 나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왜 이렇게 너무 길으셨나요? 너무 위험해. 너무 높나요? 너무 높잖아요. 지금 그래요? 52.7%로 아니,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한테 10% 퇴임할 때. 넘게 퇴임할 때 그걸 네. 받으라는 게 왜 그래요, 진짜? 아니 왜 그래가 아니라 저는 그런 대통령을 대한민국도 네.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참. 만약에 이재명 이제 당선인도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은 잘 감당하셔가지고 네. 저는 퇴임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의 칭찬, 그러니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지. 아니 안 맞아요. 찍었지만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좋더라. 그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국정 운영을 네. 최초 사례죠. 대한민국에 그런 대통령은 없었는데 저 그런 정치의 롤모델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늘 네.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가지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아우, 진짜. 국민 선택의 장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재명 그 당선인은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책임 사명 기대라는 새 단어를 끝까지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경향TV 정치비상구는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 신윤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로 이렇게 기분 좋은 방송
정말로 이렇게 개표 방송 여러분들과 3부에 걸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된 하루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노예 변호사님의 말을 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이고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벅차하시고 또 많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는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갑자기 듣다 보니까 제 생각도 좀 하시란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긴 시간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